안녕하십니까. 신상학의 민주국민 제31회 31회 조갑재 씨의 전두환 전 대통령 변명에 대한 그 글에 대한 논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아담 스미스와 벤저민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열정적이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모든 언론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금액의 돈을 뿌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도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았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이 민주주의를 숨막히게 하였으며 국가의 돈과 국민의 돈을 절도한 그를 위한 변명을 일반적인 상식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중동 국가들을 순방 중인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급히 귀국하게 하여 협박으로 물러나게 하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군인의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에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말 그 군인의 상명하복을 통한 군부의 권력을 잡고서 차례로 정권을 탈취하여 사우스코리아의 국민들에게 암흑의 8년을 보내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조갑재 씨는 망각하지 않고서는 그의 작은 업적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의 작은 업적을 침대봉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돈을 너무나도 많이 횡령하였고 국민의 돈이라 함은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하여 평화의 댐을 준공한답시고 코흘리게의 저금통에서부터 노인의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돈을 갈취한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조갑재 씨의 말대로 벤저민 프리드먼의 경제 성장과 도덕적 결과에서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경제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며 이것은 이때가 대다수 한국인의 행복감은 세계 최고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1980년 이후의 한국인들은 특히 서민들은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야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같이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노망든 노인이라 치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글을 쓰면서 그 밑바탕이 보수, 그 우파의 진영 논리로 글을 쓴 것 같은데, 보수라 하면 다 나쁜 사람들만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순보수주의자가 있고 극단적인 극우파도 있습니다. 조갑재 씨의 논리는 보수주의자들은 다 옳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천하 제1의 인재들을 등용하게 하여 국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는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는 모든 민주투사들을 일컫는 것일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은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며 마치 자신의 권력이 왕보다 국민이 되겠죠. 강하여 왕 앞에서 사슴을 가지고 와 말이라고 우게 되는 그러한 사람의 권력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중신들, 지금의 고위공직자나 언론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옛 중국 진나라의 환관이 승상을 몰아내고 승상이 되자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 위마의 내시 출신 조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갑재 씨는 죄는 미워하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여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게 해야 성숙한 국민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마치 나는 조갑재 씨가 마오쩌둥을 위해 그의 실정으로 2천만 명의 중국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죽은 중국의 인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마오쩌둥 한 사람만을 위해 정의를 외면한 채 대약진 운동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펑더화이를 비난할 요령으로 글을 쓴 베이징 부시장 야오원 위안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문화 대혁명으로 이어져 무려 3천만 명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조갑재 씨의 아부도 정상급이라 할 수 있으며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부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조갑재 씨는 또 교양 있는 국민은 지도자의 과는 비판하되 공은 찬양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8년에 진보당 대통령 후보였던 죽산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1981년에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똑같은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로 구속하였습니다. 정말로 조갑재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국민 제31회에서는 조갑재 씨가 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조갑재 씨는 지금 전 국민이 전두환 때리기에 광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인간악의 전형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녀 사냥으로 죄 없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반공 이념의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정부패의 원흉을 부정부패의 원흉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안타까운 말 주변머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갑재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척이나 좋아하나 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사나이 전두환을 좋아합니다. 그의 매력에 많은 부하들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젊은 청년 장교 전두환은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급이 위였던 유성환 전 삼성 장군이 전두환 이성 장군에게 깍듯이 대했겠습니까? 부하들의 진심 어린 충성심이 아니고서는 하국상을 하면서까지 전두환을 위해 충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간적 매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간할 줄 알아야 이 사회조직, 국가조직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당연히 국가에 되돌려야 할 추징금을 내지 않는 그를 동정 또는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갑재 씨는 놀랍게도 고관 대작은 물론 미간 말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공직자 중에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라며 생각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예.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한국의 지식인이요 언론인이며 민주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한국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일본의 독도 침략을 막아내며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도 핵을 갖자고 해서 망신스러워 제가 비판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민족적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31회 조갑재 씨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변명의 글에 대한 논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